네, 이제 바로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바로 전에 저희 구호 연습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좀 집중해 주시고요. 피켓은 다 받으셨죠? 네, 피켓이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행 중단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카메라에 보이도록, 네, 강행 중단이라고 되어 있는 거 카메라가 보이도록 피켓 높이 들면서 제가 구호하면 마지막 네 글자만 3번 반복하고 투쟁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민 로드런너 강행 중단하라! 예.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조금 목소리 좀 키워가지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딜리버리 히어로 국부 유출 중단하라! 예. 평소에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깔끔합니다. 예. 네, 바로 기자회견 시작할 텐데요. 잠깐 로드런너 어떤 건지 잠깐 설명드리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로드런너라고 하면은 여러 시민분들 또 심지어 기자분들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딜리버리 히어로가 만든 배달 앱이고요. 딜리버리 히어로가 전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앱을 지금 기존에 배달 앱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앱을 대체해서 한국 시장에 도입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라이더들이 이 로드런너 앱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은 미리 스케줄을 등록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등급제가 로드런너 특징이 이 등급제가 동반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이더들의 통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앱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신규 도입 앱을 도입을 하면서 그만큼의 비용이 상승이 되고 이것들이 또 자영업자분들하고 좀 소비자한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잠깐 설명드렸고요. 예. 예. 아까 강행 중단으로 그 구호 한번 했는데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요. 뒤집어서 국부유출 저지 한 번만 더 하고 오늘 발언이신 홍창희 위원장님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랑 똑같이 제가 구호하면은 마지막 네 글자만 힘차게 3번 외쳐주시면 됩니다. 딜리버리 히어로 국부유출 중단하라! 예, 감사합니다. 시간상 노동의뢰는 생략을 하고요. 바로 배달 플랫폼 노조 홍창희 위원장님 대표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 위원장 홍창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배달의 민족 로드러너 강행을 저지하여 딜리버리 히어로가 하는 대놓고 국부 유출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그동안 로드러너 도입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고 교섭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사측은 거부하였습니다. 지금은 로드런너 전국 테스트 도입을 연기했지만 일시적인 연기일 뿐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은 빠르면 내년 1, 2월경에 다시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라이더, 상점주, 정치권 등 관계자가 모두가 로드런너 도입에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로드런너를 도입하려고 하는,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로드런너 사용료 명목으로 비용을 책정해 한국 법인이 해외 본사에 돈을 보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2년 동안 약 1조 원의 배당 자사주 소각 형태로 회수했습니다. 직접적인 해외 송금을 비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 명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속이 빤히 보이는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라이더 입장에서 여러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 발언 기자회견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배달의 민족에서 로드런너를 강행하면 쿠팡이츠를 타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라이더들이 있는데, 반대로 쿠팡이츠 또한 스케줄 도입과 등급제 등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담합이라도 하는 것처럼 서로 핑계대며 좋은 것을 배워 상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서로 배워 도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드런너 도입을 우리는 강력하게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2019년, 20년 당시가 생각납니다. 배달의 민족이 딜리버리 히어로에 매각되고 입점업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도입하려다가 강한 반대에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배달의 민족은 정률제를 도입하려고 강행하려고 했었지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앱 만들고 독과점 횡포를 바로잡겠다고 하면서 등판했었고 정률제 도입을 막아냈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서 이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로드런너는 갑질, 독점, 불공정의 상징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바로 잡아주십시오. 딜리버리 히어로 배달의 민족은 서울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쿠팡이츠에 빼앗겼습니다. 반대 여론이 확산되어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로드런너 도입을 즉각 포기하십시오. 노동조합은 로드런너 도입을 막아내고 라이더의 안전과 배달료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네, 발언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배달의 민족 딜리버리 히어로 이 로드런너 앱 도입에 대해서 알리고자 미리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이태원 부위원장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이태환입니다. 소비자를 위해서 거리를 달리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령 같은 노동자들입니다. 최저임금도 근로기준법도 4대 보험 전면 적용도 다 배제되어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딜리버리 히어로가 추진하고자 하는 로드러너, 안 그래도 이런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끊임없이 생명 안전에 위협받는 우리 노동자들을 더욱더 노예같이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로드러너 앱입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이런 우리 배달 라이더 노동자들의 환경의 악화는 결국 자영업자와 우리 국민들, 소비자들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 경제에게는,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앱이 결국 해외로 모든 비용이 다 유출된다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라이더와 점주와 그리고 소비자들을 희생시켜서 산출되는 모든 비용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런 앱이 과연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는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구호와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을 위협시키고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로드러너 폐지를 위해서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 역시 우리 배달 라이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서 항상 연대하고 같이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네, 발언 감사합니다. 잠깐 중간에 저희 이번 로드러너 앱에 대해서 이번 기자회견 한 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투쟁들이 있습니다. 그 투쟁들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로드러너 투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 저희 시민, 소비자까지도 확대될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국민 그리고 라이더를 포함한 대국민 반대 설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 로드런너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 조합원을 중심으로 배달통에 스티커나 여러 알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론화를 위해서 각종 토론을 진행하고 이후에 각종 투쟁과 집회로 계속 이 로드런너 저지 투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저희 구호 좀 하고 다음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습한 것처럼 힘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 목표 유출 중단하라! 대민 로드런너 강행 중단하라! 딜리버리 히어로는 노동 총재 즉각 중단하라! 예,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 듣겠습니다. 어렵게 시간을 내셔서 일정 조정해서 오셨습니다. 진보당의 노동자당 대표이신 김창년 대표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진보당의 공동대표, 노동자당 대표 김창년입니다. 원래 오늘 국토위 소속인 우리 윤종호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급한 사정상 휴방에 지금 내려가셨습니다. 윤종호 의원님께서는 지난 11월 13일 날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시고 국회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노동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 배달 라이너 동지들이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서 고귀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이런 근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쟁을 했고, 이러한 내용들을 정치권, 우리 진보당 윤종호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이 배민을 인수한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가 이 로드런이라는 배달 앱을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로드런너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배달 라이더 동지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이 생존권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배달의 민족이 지난 상반기 동안 산재 사상자를 가장 많이 낸 업체로 국회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산재 사상자 합장 1위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배민에서 만들어지는 매출과 수익을 통해서 이러한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또 더 쾌적한 그리고 더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것이 로드런너 시스템이 거기에 복무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 리가 만무합니다. 배민은 이 로드런너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제기를 수용하고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개선책을 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우리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심야 근로를 둘러싼 논쟁 역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 해결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독일의 기업이 우리 한국에
노동자들을 가볍게 여기고 일방적인 로드러너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업의 이윤을 독점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계속 추진한다면 결국 한국 사회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도 드립니다. 진보당을 비롯해서 우리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겁니다.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과정 그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러한 액들이 시장에 나온다면 단호히 우리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막아내는 투쟁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크게 치셔야 됩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치시는 거 아닙니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박수! 네, 저희가 이 엄중한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분위기가 약간 침체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힘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로드러너 앱 도입에 대해 주관하고 그다음에 투쟁을 주관하고 여러 그 사업들을 앞으로 중심적으로 해나가실 배미 부과장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플랫폼 노조 김정훈 부과장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 배민본과장 김정훈입니다. 현재 오산과 하성 지역의 배달 라이더들은 로드러너 앱으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전면 도입을 위한 테스트 지역이며 오산과 하성에서 배달하는 라이더들의 증언과 현장 실태를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로드러너 앱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프트제입니다. 시프트제는 라이더의 등급을 1등급부터 8등급까지 부여를 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먼저 스케줄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지금까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만 운동하듯이 편하게 나와서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라고 했는데 로드러너 앱은 스케줄 예약을 해야 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스케줄을 먼저 예약할 수 있고 등급이 낮으면 원하는 시간대에 스케줄 예약을 할 수 없고 스케줄 예약을 못하면 배달을 못하게 됩니다. 현재 시프트제가 시행되는 오산에서는 4등급 이하는 점심 피크에 스케줄 예약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콜 수락률, 계획 대비 실제 운행 시간, 배달 건수, 시간대 평균 배달 건수에 따라 평가되고 등급이 매겨지고 있지만 평가 요소의 가중치와 기준은 불투명하며 플랫폼 기업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 평가 요소 중 특히 시간당 배달 건수가 높은 라이더가 높은 등급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고 가석해야 하며 라이더를 재촉하게 만드는 구조이며 결국 라이더의 사고를 유발하거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프트제는 배민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겠지만 라이더 입장에서는 라이더 간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둘째는 이 앱이 한국 배달시장 실정에 특화되지 않은 상황이라 개선해야 될 지점 때문에 시범 지역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대표 사례가 묶음 배달 거리 산정입니다. 첫 번째 배차는 중복거리가 있을 수 없는데도 실제 3km, 4km 장거리 이동을 1km로 산정해 배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배차가 어떻게 묶일지도 모르는데 첫 번째 배차를 3km, 4km짜리 콜인데 2,400원에 받아들일 라이더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배차 방식 때문에 로드러너는 2,000원짜리 콜이 넘쳐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배달 단가가 변경되는데 배차 화면에 보이는 배달료와 실제 지급되는 배달료가 다른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배차 수락하는 사이에 배달 단가가 떨어졌어도 배차 화면에 배달료를 보여줬으면 그 배달료를 지급하는 게 정당합니다. 이로 인해 지원센터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배달료에 대한 라이더들의 분실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배달의 민족 사측에 로드러너 도입을 중단해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도입 시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도 전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도입을 전제로 개선 지점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소통하겠다고 하지만 도입 중단 선언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드러너 앱의 사용자이자 당사자는 라이더입니다. 라이더가 반대하는 제도를 왜 강행합니까?
도입을 멈춰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도 요구합니다. 첫째는 통제를 강화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를 만드는 배민을 막아주십시오. 로드러너 앱 도입되기 전에 막아야 됩니다. 둘째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권력을 구제하고 배달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너무나 미비합니다. 통제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로드러너 앱처럼 스케줄 예약을 하고 기업이 출퇴근 관리를 하면 실질적으로 회사에 속한 직원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드러너 앱이 아니더라도 법 제도가 미비하니 얼마든지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은 뒷전이고 기업은 이윤 추구에만 몰두할 수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고 기업이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지급하게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호법을 적용하여 플랫폼 기업이 배달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국회가 플랫폼 기업이 배달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안전을 책임지도록 입법을 해야 합니다. 로드러너 앱은 단순한 앱이 아닙니다. 라이더가 반대합니다. 중단이 먼저입니다.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도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희 오늘의 의지를 담아서 기자견문 낭독을 배달 플랫폼 노조 김용덕 인천지부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은 배달의 민족과 그 모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가 일방적인 밀어붙이는 글로벌 통합 물류 배차 시스템인 로드러너 도입에 대해 결사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이는 단순한 앱 도입이 아니다. 우리의 피땀으로 만든 수익을 시스템 사용료 명목으로 해외 본사로 유출하려는 기만적인 시도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로드러너 도입의 부당함을 고발하며 투쟁을 선포한다. 노동시간 결정권을 박탈하고 책임만 지우는 기형적인 통제다. 플랫폼 노동이 유지될 수 있었던 기본 토대는 노동자가 스스로 일할 수 시간을 정하는 노동시간 결정권이 있었다. 그러나 로드러너는 이를 원천 봉쇄한다. 회사가 정한 스케줄에 맞춰 미리 근무를 예약하지 않으면 콜을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예약한 시간에 주문이 없어도 무급으로 대기해야 된다. 배달의 민족에게 묻는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회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직원이다. 하지만 배달의 민족은 우리에게 4대 보험도 퇴직금도 유급 휴식도 보장하지 않는다. 의무만 강요하고 권리는 주지 않는 것, 이것이 로드러너가 숨기고 있는 노예계약의 본질이다. 알고리즘 등급제는 사람을 사지로 내모는 채찍질이다. 로드러너는 수락료가 시간당 배달 건수 등 여러 데이터를 통해 라이더에게 등급을 매긴다. 등급이 떨어지면 가차없이 배차를 제한하고 수입을 깎는다. 기계가 매긴 등급을 올리기 위해 라이더는 신호를 위반하고 폭우 속에 질주해야 한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천천히 달리며 저등급 라이더로 낙인이 찍혀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는 도로 위의 안전을 볼모로 잡고 사람의 목숨값을 담보로 기업의 이윤을 짜내는 위험천만한 처사이다. 배달 노동의 가치를 해외로 넘기는 빨대꽂기를 멈춰라. 우리는 거창한 경제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헬멧을 쓰고 도로 위에서 매연을 마시며 번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묻는 것이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로드러너 시스템 사용료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려 한다. 이미 6.25의 경우를 통해 우리는 해외 본사가 한국 배달 시장을 현관 민출기로 취급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배달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망 확충을 쓰여야 할 재원이 명분 없는 시스템 비용으로 둔갑해 국경을 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고할 수 없다. 현장의 목소리는 이미 투쟁을 선택했다. 우리 노조가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 라이더의 97.6%가 로드러너 도입을 반대했다. 이는 일부의 의견이 아니다. 현장에서 매일 앱을 켜고 달리는 노동자들의 절대 다수가 느끼는 분노와 위기감의 표현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알고리즘은 노예로 전락하고 수익은 곤두박질 칠 것임을 명확히 알고 있다.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에 강력히 경고한다. 지금 당장 로드러너 도입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노동자를 배제한 채 설계된 시스템은 현장에 결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배달 노동자를 단순히 쓰다 버리는 부품 취급하는 기만적 형태가 계속된다면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보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배달의 민족이 이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국 배달 오토바이를 멈춰 세울 것이다. 투쟁! 네, 다음 기자회견 남도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호 3개 외치고 기자회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피켓을 강행 중단이 카메라에 보이도록 강행 중단이 카메라에 보이도록 하고 구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민 로드런너 강행 중단하라! 예, 이제 뒤집어서 해보겠습니다. 딜리버리 이후로 복부 유출 중단하라! 딜리버리 이후로는 노동통제 중단하라!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